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지금 12월에 계획되어 있는 일반 공모주로는 바이오노트가 유일한 상황인데요. 그마저도 철회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좀 암울한 한 달입니다. 사실 바이오노트는 누가 봐도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종목이기 때문에 따로 분석 영상을 제작하지는 않으려고 했는데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뭐 때문에 수요 예측에서 이렇게 참패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체크해 보고자 간단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이오노트는 체외 진단 전문 기업입니다. 체외 진단이란 혈액이나 소변, 조직세포 등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채취한 검체를 이용해서 몸 밖에서 신속하게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를 얘기합니다. 코로나19를 몇 년째 겪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용어죠. 네, 코로나 검사가 바로 체외 진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요. 네, 바이오노트에서 영위하고 있는 체외 진단 사업은 크게 동물용 진단과 바이오 콘텐츠로 나뉘어집니다. 동물의 질병을 진단하는 데 필요한 장비나 진단 시약을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바이오 콘텐츠는 인체용 체외 진단을 위한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회사가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은 항원이나 항체, 효소 등의 면역 진단 원료들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민간 기업에서는 유일하게 3등급 병원체 취급이 가능한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서요. 신속하게 신종 감염병이 이렇게 생기면 그에 맞는 항원이나 항체, 효소 등을 만들어서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개발 역량으로 개 인플루엔자 H3N2를 세계 최초로 확인했고 또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 진단 키트와 낙타, 메르스 간이 진단 키트의 세계 최초 상용화, 아프리카 돼지열병 간이 진단 키트의 국내 최초 개발 등의 성과를 이뤄낸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개발 역량을 갖춘 체외 진단 전문 기업이라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사업 부문별로 매출액을 보시면 2019년 기준으로는 동물 진단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80%가 넘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동물 진단 위주의 회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20년부터 갑자기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됩니다. 바이오 콘텐츠 매출 비중이 90%를 넘어가게 돼요. 올해 3분기 기준으로는 88.8%를 기록했고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유가 맞습니다. 코로나19 수혜를 톡톡히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회사의 지배 구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보시면 바이오노트와 함께 코로나 진단 키트 제조 회사인 SD 바이오센서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쵸? SD 바이오센서는 바이오노트의 관계 회사예요. SD 바이오센서의 설립자인 조영식 의장이 바이오노트의 최대 주주로 있고요. 지분 52.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노트는 SD 바이오센서의 2대 주주예요. 지분 23.7%를 들고 있어요. 지분율이 50%를 넘어간다면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가 되겠지만 지분율이 20% 이상 그리고 50% 미만이기 때문에 관계회사로 분류가 됩니다. 관계회사로 분류가 되면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그 관계사와 연결되지가 않는데 순이익만 지분법 인식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바이오노트의 실적을 계산할 때 SD 바이오센서 순이익에다가 지분율만큼을 적용을 해서 그만큼이 바이오노트 실적에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순이익에만. 네, 아무튼 핵심은 관계회사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SD 바이오센서의 신속 항원 진단 키트 수요가 급증했고 바이오노트는 관계사인 SD 바이오센서에 진단 키트용 시약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었던 거죠. 별다른 노력 없이. 그래서 코로나19와 SD 바이오센서의 덕을 정말 톡톡히 보면서 급격히 성장한 회사가 바로 바이오노트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20년부터 바이오 콘텐츠 쪽 매출액이 로또 맞은 듯 갑자기 늘어나게 된 거고 매출 비중도 90%를 넘기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SD 바이오센서 향 매출 편중이 굉장히 심해요. 전체 매출에서 SD 바이오센서 납품 비중이 80%에 달합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의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코로나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바이오노트의 실적도 단숨에 처참히 무너질 가능성이 현저히 존재합니다. 코로나로 흥했지만 그 이후는 완전히 물음표인 거죠. 실제 바이오노트의 연도별 매출액을 보면요. 2022년 3분기 누적 매출은 4,569억 원, 영업이익은 3,075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매출은 14.2%, 영업이익은 27.7%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을 분기별로 나눠서 살펴보면요. 감소 추이가 훨씬 눈에 잘 들어오게 돼요. 1분기 매출 2,762억 원에서 2분기에 1,181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3분기에는 626억 원까지 정말 급격히 감소합니다.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죠. 훅훅 줄어들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기대하며 이 바이오노트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느냐 말이죠. 실적 저하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니까요. 이 실적 감소 우려에 대해서 회사 측은요. 다양한 성장 전략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다. 코로나 이후가 잘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전략을 내세우고 있느냐? 동물용 진단사업 분야에서는요. 미국과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에 공장을 설립했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공략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이오 컨텐츠 사업 분야에서는 메리디안이라는 회사와의 사업 시너지를 기대하려고 하는데 메리디안은 SD 바이오센서가 인수한 미국의 체외 진단 업체고요. 분자 진단용 원료 부문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노트는 면역 진단 분야가 주력이고요. 그래서 면역 진단과 분자 진단 양 시장에 모두 진입을 하면서 메리디안의 글로벌 영업력과 미국 FDA 승인 경험 등을 잘 활용해 보겠다. 그래서 경쟁 우위를 글로벌리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오노트가 원료를 공급하면 메리디안이 이미 확보해둔 3,000개 이상의 글로벌 유통망을 잘 활용해 보겠다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지금 당장의 실적 저하 우려에 대한 납득할 만한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 진단 사업 분야, 앞으로 성장은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크게 개화되지는 않은 단계고 그 안에서도 브랜드 인지도나 경쟁력을 또 갖추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이고요. 메리디안과의 시너지도 조금은 시간을 두고 볼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 급감하고 있는 실적을 메꿀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앞으로가 기대된다기보다 좀 걱정이 앞서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공모 구조상으로도 매력을 찾아보기는 힘들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죠.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 공모 금액은 약 2,340억 원, 시가총액은 1조 8,712억 원이나 되는 조 단위의 대형 IPO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하고요. 수요 예측은 9일에 이미 마무리가 됐고 청약은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과연 예정대로 공모를 밀어붙일지 내일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공모는 구주 매출 20%가 있어요. 구주 매출의 주체는 벤처 금융, 재무적 투자자들입니다. 이 VC들의 엑시트를 위한 공모냐?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들의 투자 단가는 주당 1,469원에서 3,066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모가 하단이 18,000원이니까 하단을 밑돌더라도 엄청난 차익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이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코로나19 완전 종식 선언이 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기업 가치를 뻥튀기시켜서 상장을 밀어붙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물론 뇌피셜이기는 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우리 사주 조합에 20%가 배정됐는데 그렇다면 직원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1억 5천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거든요. 우리 사주 청약률도 굉장히 낮지 않을까, 미달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고요. 미달분을 받고자 하는 기관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미달분이 일반 청약자들에게 추가로 배정이 될지, 주관사가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추가로 배정된다면 우리들이 그 똥을 치우게 되는 그런 격이 될 것 같아요. 네,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한 물량은 12.24%. 비율로 보면 매우 낮은 수준이기는 한데 공모가 하단 기준 금액으로 약 2,291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그리 좋은 조건은 아니고요. 기존 주주 비율은 2.24%로 낮기는 합니다. 그리고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는데요. 보시면 임원 3명과 직원 1인이거든요.
행사 가격이 4,688원밖에 안 돼요. 현재 행사 가능한 기간에 속해 있고요. 다행히 임원 3인들의 스톡 옵션은 상장 후 6개월 동안 의무 보유를 약속했다고는 하는데요. 아무튼 이번 상장을 밀어붙이게 된다면 구주 매출에 나선 VC들과 그리고 스톡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몇몇 임직원들의 배만 불리게 되는 그런 IPO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공모가 산정 내역을 같이 볼게요. 비교 기업을 선정할 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선정을 했어요. 바이오 콘텐츠 사업 부문과 동물 진단 사업 부문을 따로따로. 근데 보면 바이오 콘텐츠 비교 기업들의 평균 퍼는 5.23배로 매우 낮습니다. 코로나19가 약간 막바지에 접어드는 분위기가 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내리막을 걸었거든요.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반면에 동물 진단 비교 기업들의 평균 퍼는 26.17배로 계산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런 논란이 제기될 수가 있겠죠. 현재 매출의 대부분은 바이오 콘텐츠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동물 진단 산업의 높은 펄을 굳이 적용을 시킴으로써 공모가를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시도한 게 아니냐. 게다가 국내 동물 진단 유사 기업의 펄은 20배 미만입니다. 보시면. 하지만 해외 동물 진단 기업들의 펄가 각각 28.16배, 43.24배로 매우 높아요. 덕분에 동물 진단 쪽 평균 펄을 높인 거죠. 26.17배까지. 이 또한 조금이라도 공모가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애쓴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바이오 콘텐츠와 동물 진단 각각의 적용 단기순이익에다가 각각의 적용 펄을 곱해서 각각의 시가총액을 계산했고요. 합해서 적용 주식수로 나눠주면 주당 평가가액 34,284원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할인율은 47.50%에서 35.83%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적용하기는 했으나 실적 감소 추세가 너무나도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도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적용 순이익은 작년 순이익의 50%를 잡았습니다. 실적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다가 퍼는 바이오 콘텐츠 퍼인 5.23배만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평가시가총액은 1조 7,693억 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주면 주당 평가가액은 16,903원. 여기다가 할인율 넉넉히 50%를 적용하면 공모가는 8,451원 정도. 그래서 8,000원대 정도여야 그나마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모가 하단이 18,000원이니까요. 여기서 40% 이상을 낮춰준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 말까 하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살펴봤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이오노트는 코로나19와 SD 바이오 센서의 진단키트 매출 증대로 급격히 성장한 기업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실적 감소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실적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 굳이 상장을 밀어붙이는 건 구주 매출 주체인 벤처 금융들과 그리고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한 임직원들을 위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투자 단가와 행사 가격이 공모가 하단 대비해서도 워낙 낮은 수준이니까요. 게다가 공모가를 산정할 때 굳이 바이오 콘텐츠와 동물 진단 사업 부문을 나눠서 가치를 산정했는데요. 동물 진단 사업 분야의 퍼가 해외 기업까지 포함을 시키면서 굉장히 높아진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실적 급감 추세를 감안한다면 올해 3분기 누적 실적을 연한산에서 적용한 단기 순이익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높은 단기 순이익에 높은 펄을 적용해서 기업 가치를 전체적으로 높였다라고 보이죠. 공모가를 높게 산정하면 누구만 좋다? 네, VC와 스톡옵션이 부여된 임직원들, 이들만 좋다. 네, 그래서 바이오노트는 조금은 겸손하게 저자세로 나올 필요가 있었다고 봐요. 너무 배짱이 좋은 거 아닌가 싶네요. 전문가가 아닌 우리들 눈으로 봐도 이렇게나 악재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을 리가 없죠. 기사에 따르면 9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은 약 15대 1 정도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상당수의 대형 연기금이나 자산 운용사들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견상 경쟁률은 15대 1을 기록했지만 모집액을 채웠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일부 기관들은 선행 가격 이상으로 공모가가 책정이 되면 배정받길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주간 사측이 공모가를 하단 18,000원보다 33% 정도 낮은 12,000원 선에서 좀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기관들은 10,000원에 적어내거나 주문 자체를 넣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고 쓰여 있어요. 또 다른 기사를 보면 대다수 기관은 8,000원대 가격을 써냈다고도 하거든요. 제가 앞에서 계산해 봤을 때 8,000원대라면 그나마 다시 생각을 해볼까 말까 한 수준이다라고 했었잖아요. 만약에 공모가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공모가가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8,000원 선에서 결정이 된다고 해도 저는 참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내일 결과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번 영상은 그냥 바이오노트 왜 이렇게 반응이 안 좋은 것일까에 대해 정리해보는 목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